우선 재해하고 재난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다 와주시다. 우리 내일은 쉬는 거 알죠? 또 내일 학원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이날까지는 오늘 정상 수업이고 내일부터는 우리 이제 1월부터 휴무일이니까 그죠? 내일부터 휴무일이니까 쓸 거고 우리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3학년 이 사플 책을 들고서 만나면 됩니다. 제가 혹시 바빠서 까먹어서 이걸 못 구입하시면 사플 이 색깔로 되어 있는 1년짜리 커리 책이 있거든요. 아마 서점에선 되게 많이 들어가 버렸을 수 있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플 3학년 과학 약간 파란 색깔이거든? 파란 색깔? 3학년 과학을 준비해 두시면 3학년 과학 과정을 선행하면서 마찬가지로 시험 대비 기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3학년이 됐다. 3학년 1학기 O2, 3학년 2학기 O2 이렇게 이제 시험 대비 교재는 그걸 쓸 거고 번속 교재는 1년짜리 커리 교재를 써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따라와 주냐에 따라서 조금 속도감이 있게 나가다가 3학년 이제 이 3학년 1학기랑 2학기가 다 끝나면 그치? 끝나면 이제 고등학교 통합학 선행 과정을 들어가야 되겠지. 고일 통합 과정은 다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과정인데 솔직히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아예 없어지긴 쉽지 않아. 지금 현재 세팅이 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뚫고 갈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처음 고교 학점제이긴 한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이 진로를 좀 결정해 주시면 준비해야 될 과목이 과학에선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가 확실하다. 공대 중에서도 뭐 기계공이 확실하다. 그럼 물리랑 화학만 뒤지게 파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기계공가 아니라 뭐 메디컬 또는 간호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생물, 그다음에 일부 화학 거기만 이제 뒤지게 준비하면 돼. 근데 뒤지게 준비해야 될 과목이 좀 많아지긴 했어. 고3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내시는 과학이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이 좀 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양이 좀 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진로를 좀 잘 정해두시면 양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마 순차적으로 어머님들께도 이제 공지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강의실을 조금 더 넓은 데로 확장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직 바로 가자는 건 아니야. 근데 조금씩 다 알려드려 보면 여기 위치랑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인테리어 공사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인테리어 도안 보고 시험 보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벌었던 돈 선생님, 남자선생님 다 또 이제 때려 부어서 그러니까 큰 강의실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는 그 평형이면 그냥 식권 두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강의실이 있는 학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 보통은 수학이랑 영어는 쪼각쪼각해서 한 소수 정예로 대부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저기 강의실이 넓긴 하지만 너네들도 시험 대비 때 경험해봤잖아. 저 넓은 데도 다 차잖아. 아이들을 한꺼번에. 그래서 강의실 넓은 데 몇 개를 원해가지고 여기보다 2배 정도 큰 학원을 하나 구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인테리어 시안 잡고 있고 이제 공사하고 또 이사하는 기간 하고 하면 여러분 아마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에 옮겨진 장소로 옮겨가지고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말고사 준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쯤 뒤겠지. 위치는 하나은행 있는 건물이거든. 하나로마트 아니야? 또 하나로마트 쫙이잖아. 우리 하나로마트 너무 머니까 거기 아니고 위치는 여기 지금 육교 알지? 수암동 모아이가 또 아는 친구들 육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육교 있잖아. 그 육교에서 바로 보이는 하나은행 있거든. 그 국희제 수학학원 건너편. ECC 여학원 있는데 거기 있는 건물 7층이야. 그래서 아마 곧 이사 갈 거거든요. 한 달 반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더 싹 세팅하고 이사도 가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쪽으로 갈폭 잡고 좀 이제 조금 더 넓고 좀 개방감 있는 데를 원해서 좀 넓은 평형을 갔는데 생각보다 이런 비주얼의 장소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서 나름 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보니까 여기 막상 떠난 이 장소한테 되게 고마운 느낌? 이 운이 좋게도 이런 그 바깥이 바로 보이면서 약간 개방감 있는 데를 얻었고 대부분 다 건물하고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내부 공간은 좀 넓은데 무서우더라고. 그래서 조금 많이 좀 항상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약은 했으니까 진행을 해야 돼서 여튼 있을 때 많이 누려. 있는 동안 많이 즐겨.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공지사항까지 알려드렸으니 다음 10월 11일에는 그죠? 토요일날 이때부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이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한두 단원 정도는 미리 선행을 하고 있다가 아마 짠 들어갈 것 같더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딜 끊을 거냐? 저기 248쪽에 재해 재난. 솔직히 약간
워밍업 같은 느낌 중에 해당하는 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재해와 재난에서 자연재해재난, 그다음에 인간재해재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어떻게 보면 인사사고거든. 근데 인간재해재난 아니고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인 사고를 없앨 수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재해재난들도 있겠죠. 그걸 좀 분류를 해놨어. 자연재해재난과 자, 그럼 자연재해재난은 지금 현재 원래 여름철에 되게 태풍이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올 여름 태풍이 거의 많이 안 왔죠. 그래서 태풍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유입된 수증기도 많은 상태고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막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맑은 가을 하늘 무슨 맑은 가을 하늘 여기가 런던이 어디 막 계속 하루 종일 꾹꾹 파는 그런 습기가 많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현재, 그지? 그래서 자연재해재난은 태풍이나 그죠? 우리나라는 많이 일진 않지만 쓰나미나 그죠? 지진 해일들 같은 거 해일들이 있어서 나타나는 재해재난의 자연재해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상대적으로 사회가 만들어낸 재해재난은 뭐가 있을까? 그지? 사회가 만들어낸 재해재난들 생각을 해보면 감염병, 그죠? 감염병,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나 우리 이제 여러분이 초딩 때였겠다, 그지? 지금으로부터 코로나가 한 5년 됐나? 그러네. 5년 정도 된 거 같지? 22년도쯤에 끝났으니까 20년도쯤 겨울쯤에 시작해가지고 2년 정도, 3년 정도 만에 끝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또 변이 코로나가 유행이라며, 그지? 그런 감염성 질병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분이 20년도쯤에는 몇 살이었죠? 초등 3, 4? 그때 막 화상 수업하고 줌 수업하고 기득했던 그때였죠. 막 이렇게 모니터 켜놓고 그죠, 딴짓하고 그죠, 내렸다가 그죠, 너 왜 안 보이냐 하면 다시 들어온다거나 막 그런 감염성 질병들이나 또는 뭐 화재나 이제 뭐 큰 불이 난다거나 운송 사고가 난다거나, 그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들이 노출이 돼버려서 생기는 질환들, 그런 재해재난들, 이런 것들, 화학물질 유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재해재난에 속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자연재해재난이나 사회적 재해재난들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는 만약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부분들이 이제 아래 재해재난에 따른 원인과 피해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번. 그죠? 지진.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매우 완성한 안전지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판의 경계, 여러분 이제 고율통합과학을 배우시다 보면 판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판과 판의 어떤 분리 부분. 그런 판의 경계적인 부분에서 있는 부분이 있어. 저기 경북 영동 쪽. 그래서 막 약간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 며칠 사이에 이제 충북이나 충남 쪽 그쪽에, 경북이나 경남 쪽 그쪽에서 여진들이 자꾸 잔잔바리로 막 하고 있어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적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지진으로부터 완전한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일본이 이렇게 있죠. 일본은 아예 지금 이제 해양속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있어요. 태평양판과 그 다음에 유라시아라고 하는 큰 대륙의 판이 있거든요. 유라시아판. 나중에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한 걸 고율통합을 하면서 배울 건데, 유라시아라고 하는 판의 해양판, 대륙판, 그들의 경계 쪽에 있어서 이 판과 판 사이 경계에서 그 판 밑에 있는 멘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각 멘틀, 뭐 외액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판 밑에 있는 멘틀이 막 대류를 해요. 예, 아래로 막 하강하는 대류를 하면서 서로 다른 판들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막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생기는 지진들이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중에 하나야. 일본은. 오케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연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그 지진에 대해서 좀 뭔가 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한 건물 설계를, 내진 설계를 되게 많이 해놨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게 아니면 우리는 자주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막 상품 백화점 붕괴랄지 막 이런 그런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인사사고들이 많이 있었거든. 건물을 대충 빨리 만들어서 생기는 그런 게.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건물을 건설을 할 때 뭘 하게끔 그렇지 못하도록 하게끔 많이 되어 있어서 특히 지진에 대비해서는 내진 설계를 완벽하고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 완벽 꼼꼼하게. 자, 그래서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오른쪽 옆에 살짝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어디 봅시다. 일단 지진은 산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해요. 지진에 의해서 지진의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한 장 넘겨봐. 250쪽.
250쪽에 그렇다면 이런 재해 재난을 대처하는 방안에서 나와 있죠. 지진이 만약 발생했을 때 땅이 흔들린 시간은 비교적 짧지만 대부분 여러 번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죠? 건물에서 이제 막 현관이나 이런 게 무너져서 막 내 위를 덮칠 수 있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겠죠. 여러분의 브레인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단단한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는다거나, 여러분 어릴 때랑 그 다음 초등학교 때 이거 지진에 대한 그 대비하는 그 실험 한 적이 있죠. 중학교 때 한 적 있나? 중학교 때도 가끔 안전 교육 같은 거 할걸? 안전 안내 교육 안 하나? 한 기억이 없나? 안전교육이요. 안전교육. 자주 하는 예방 화재 예방 교육 같은 거. 그리고 지진 예방 교육은 요즘 안 하는 것 같아. 가끔씩 이제 코스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 화재 안전이냐 지진 안전이냐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지진이 만약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를 지켜야 돼. 책상 밑에 들어가서 흔들림이 멈춰질 때까지 약간 보호하고 있다거나, 당연히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계단으로 빨리 바깥으로 평지대로 대피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전파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와이파이 당연히 안 터질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휴대용 기기가 잘 이렇게 전파를 타고 있다면, 또는 계속 휴대폰으로 이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게 봐야 될 거고, 그죠? 그다음 라디오나 등등등을 이제 보면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 건지 한번 관찰을 계속 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고, 오른쪽에 이제 내진 설계에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물 벽과 대각선으로 지지대를 설치해서, 그걸 보면 이렇게 XXX 표시처럼 건물이 만들어진 게 보인가요? 내진 설계. 네, 내진 설계 부분. 그리고 내진 설계 부분에서 여기는 안 보이나? 건물이. 여기 보면 건물 내에서 여기 지금 XXX 형태처럼 지지대를 만들면서 건물이 만들어진 거야. 지진이 땅이 흔들려서 무너지더라도 잘 이제 버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내진 설계야. 지진에 대비하는 돼요. 그래서 건물의 내진 설계들은 이런 식으로 전체 층들 자체를 이제 뭐 그냥 수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지지대를 서로 만들면서 이제 건물이 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식의 설계를 하면서 항상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더라. 이런 게 이제 내진 설계를 하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248쪽에 보니까 그래서 자연재해에서 지진 한번 설명해드렸고 많이 나오는 거, 기상재해, 호우, 태풍, 그죠? 홍수나 가뭄, 그죠? 우리 이번 여름에 여기 이제 전라남도 지역은 가뭄 거에 대해서는 많이 없었어. 그지? 비가 오고 막 너무 많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문제였었지. 저기 북구 쪽 잠기기도 하고, 저기 장덕동 어디 아파트 막 지하 주차장에서 차 빼고 막 겁나 비가 많이 왔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갑자기 막 스콜성처럼 소나기가 많이 내린 형태의 여름이었는데, 강원도는 지금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나마 가뭄 현상이 많이 없어졌지만, 강원도 쪽 거기 강릉 쪽은 막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어디는 속초는 막 워터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막 이제 수도를 다 잠그고 물 모아뒀다가 쓰고 막 그런 걸 몇 개월을 계속 했대요. 거의 7월, 8월, 9월 초까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이런 형태의 국소적인 자연재해들이 있는 거죠. 가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광주도 되게 많이 가물어서, 그지? 뭐 이렇게 여러분 그 변기통 안에다가 약간 페트병에 물 받아서 좀 넣어둬서 수압을 좀 일부러 높여가지고 조금만 물을 쓰게끔 한다거나 막 그런 거, 그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현명하게 좀 나름대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형태들로 진행이 되더라. 뭐 그런 텍스트가 나오면 여러분이 읽어보고, 그죠?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폭설이 올 수도 있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강주 여기 수원지구 쪽도 되게 눈 많이 왔던 적 기억납니까? 거의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떠나서 거의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더 지나서 완전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눈이 한 40cm 내려가지고 치워도 몇 시간 지나면 또 40cm 오고, 치워도 몇 시간 지나면 또 40cm 정도가 많이, 한 이틀 반 정도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엄청 눈이 많이 와서 처음에 좋았지. 근데 막 지긋지긋한 거야.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막 고립되고 택배도 잘 안 오고 하니까 너무 힘든 어떤 시기가 있는데, 이러한 재해 재난 조건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 감염성 질병의 확산에서 나왔는데, 메르스, 코로나, 중등호흡기 증후군, 조류독감, 유행성 물병 등
이게 어떤 형태로 전파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서 그걸 좀 피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유행성 눈병들이 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을 해봐. 너 눈병 왔니? 옳다구나. 눈병 왔으니까 너 학교 쉬지? 알았어. 열심히 만져가지고 또 자기도 막 붙여가지고 또 눈병 오면서 학교 안 가지 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내가 처음에 코로나 때도 그냥 그러려니 됐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코로나가 살짝 지나가도 별로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 내가 거쳐 지나가면서 나의 어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많이 알았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심각했던 거고. 근데 이제 간단하고 약하게는 유행성 눈병이 왔을 때 꼭 같이 친구랑 공유를 해서 나도 학교를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네, 실질적으로는 잘 유행성 눈병인 경우에 그 감염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빠르고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자. 그 다음 화학물질의 유출이 우리 강주는 다행히도 화학공장이 많이 있는 지대가 아니에요. 그 몇 년 전에 금호 타이어에서 불나가지고 한 며칠 동안 계속 시커먼 연기 때문에 막 미세 플라스틱이나 공기 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일부러 공기청정기를 많이 돌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형태처럼 주변에 화학공장이 많이 있다면 그 화학공장의 누출 사고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잘 피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 자, 원인과 피해 부분인데 자, 1, 2, 3, 4, 5번 연결시켜봐요. 249쪽. 일단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자, 재해재난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맞죠? 뭐죠? 두 번째, 기상재해 종류는 감염성 질병 확산이나 화학물질의 추중이 있다. 맞죠? 기상재해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기상재해니까 태풍이나 뭐 폭설, 홍우 이런 것들, 호우등 이런 거니까 이건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재해에 대한 거니까 X. 세 번째, 감염성 질병 공기나 물 환자만 들으면 예 맞죠. 감염이 되는 거니까. 화학물질 유출은 매우 넓은 지역으로도 퍼지죠. 그죠? 우리 코로나 감염병 질환 했던 거죠. 중국 거쳐, 유럽 거쳐 완전 온 세상을 다 덮었잖아요. X. 운송 수단 자동은 대부분 안전관리 소란의 안전 규정 무제한은 인사사고입니다. 맞습니다. 옵니다. 자, 사회 재해 재난으로 오는 걸 보기서 골라봅시다. 사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화재. 그죠? 그 다음 운송수단 사고 맞죠? 감염성 질병 미음 비읍이 되겠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일 거니까. 3번의 태풍은 디귿이죠. 그 다음에 황사는 호흡기 질환 맞습니다. 황사 봄, 가을 이동수 고기압 저기압을 타고 생기는 황사 질환. 그다음 폭설 교통이 통제돼서 고립되기 딱 좋죠.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같이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침입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을 하더라. 이 질병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때 전파되거나 맞죠? 자, 넘겨봐요. 자, 그러면 OX 문제로 5번부터 8번까지만 같이 풀고 하산시킬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여기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5번 지진이 날 때 건물 안에 있으면 우선 튼튼한 책상이나 식탁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맞죠? 자, 지진이 발생한 후 오빠 거기 열심히 풀어주시고요. 지진이 발생한 후 강한 진동이 멈추면 엘리베이터 no 계단. 자, 강한 진동이 멈추면 가능한 실내에서 나오셔야 돼요. 2차로 얼마나 얘가 푹 꺼질 수도 있으니까 강한 진동이 멈추고 나서는 실내에서 나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강한 진동이 멈추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나오시도록 하십시다. 그쵸? 그 다음에 지진 발생 후 대피 상태를 도착하면 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행동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휴대폰이나 라디오 같은 걸 예의주시하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진이 발생할 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땅이 불안정한 지역을 피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더라. 건물 지을 때 건물벽에 대각선의 지지대를 세우는 거 뭐라고? 내진 설계. 우리나라도 모든 건축물을 내진 설계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대처 방안 생각해봅시다. 화학적인 물질인 산성이나 염기성 물질이 노출됐어. 노출이 됐어. 그러면 그 노출했던 것들을 내가 그냥 집으로 갖고 가면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물질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 최대한 빨리 그 옷들을 벗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비눗물 같은 거, 화학물질이 산성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눗물 같은 걸로 몸을 씻는 거, 추천입니다. 그리고 뭐 119나 이런 거에 신고하기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대피할 때 비옷이나 큰 비닐 등으로 몸을 감싸서 이 화학적인 물질이 나로부터 유출되지 않도록 제어하면서 이동하는 게 필요하겠죠. 만약 벗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나도 당했으니까 너네도 당해라 이런 거보다, 그죠? 그다음 디귿 실내로 대피한 경우 환풍기를 그럼 계속 퍼지잖아요. 그죠? X 사고 발생 지역으로 바람이 불 때 사고 발생 지역 방향으로 사고 발생 지역으로 대피하면 더 많이 맞을 거 아닙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X 8번 재해재난에 대처해서 옳은 거 O, 옳지 않은 건 X래요. 황사나 태풍처럼
기상제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어려운 게 맞죠? 5죠. 어렵다. X 이러면 안 돼. 어렵다. 5. X가 아니라 5입니다. 자, 잠깐만. 황사나 태풍 같은 기상제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할 수 있긴 있다. 있긴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지? 있긴 있다. 그래서 X. 미안해. X야. 예측할 수 있으니까 태풍이 올 때 강한 바람의 피를 막기 위해서 그럼 맞다. 유리창에 큰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유리창 한꺼번에 딱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면 여기 뭐 7층짜리 건물에 막 강화 유리가 아닌 경우에 7층 유리가 떨어져서 아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으면 이 7층 건물주가 또는 임차라고 하는 사람이 다 보상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예의주시해야 되고 침수에 대비해서 가재독은 최대한 높은 곳, 그죠? 낮은 곳이 있으면 안 돼. 높은 곳, 감염성 질병 확산되지 않으려면 기침, 활동, 휴지나 옷소매 등으로 그렇지, 맞죠?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유독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밀도가 크므로 깔아앉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되겠죠. 그죠? 유독가스가 아래쪽으로 깔아앉으니까 유도가 커서 깔아앉으니까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송수단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른 대피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화물차 아니면 뭐 기차 사고가 났을 때 어디가 이제 중간 칸이어서 내가 대피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개념을 한번 다시 잡아드렸으니 시험 범위 혹시 들어가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명절 연휴가 지나고 3학년 내용 선행과정으로 만나도록 하십시오.